리듬 게임을 하면서 타는 신박한 롤러코스터, 거대한 사다코가 있고 캐비넷에 혼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공포 체험, 그리고 크리스탈을 들고 다니며 내 운세를 점쳐보는 어트랙션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이색적인 실내 테마파크 겸 거대한 오락실 조이폴리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기와 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도쿄에 다녀온 건데요. 도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새롭게 오픈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여행은 테마파크 버프 채널 초창기부터 출연했던 재구원과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이 못 본 사이에 재구원이는 국내 테마파크 소식을 알려주는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쿄 공항에서 만났어요. 흔들어줘. 와, 어서오세요. 이번 여행에서는 당연히 신규 오픈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방문했고 생소한 도쿄 내 실내 테마파크도 방문했었죠. 도쿄 디즈니랜드의 시원한 여름 컨텐츠도 즐겼습니다. 맛있는 것도 당연히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예약이 어렵다는 그 토이스토리 호텔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오다이바였습니다. 오다이바는 도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후지티비 건물부터 자유의 여신상, 실물 크기의 건담, 그리고 그 유명한 레인보우 브릿지까지 볼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는 조이폴리스라는 이름의 실내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안에는 다양한 실내형 어트랙션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는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밀랍 인형 전시관 마담 투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들도 볼 수 있죠. 마담 투소는 워낙 유명해서 방문해 본 적이 없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쿄 조이폴리스는 세가에서 운영하는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오락실과 테마파크 그 사이 어디쯤 있는 독특한 곳이죠. 도쿄 조이폴리스는 입장만 할 수 있는 입장권과 어트랙션 이용까지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개념의 패스포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면 야간 이용권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쿨룩 같은 국내 여행사 사이트에서는 패스포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안에 있는 어트랙션 1회 이용료가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3-4개만 타도 그냥 1일 패스포트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사 사이트에서 미리 구입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중 쿨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쿄에 있는 조이폴리스로 왔습니다. 실내 테마파크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디즈니나 유니버셜만큼의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실내 잘 꾸며져 있는 약간 오락실? 큰 오락실 같은 곳이에요. 엄청 오래전에 왔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우리 재구원이와 함께 한번 둘러볼 거고요. 제가 조금 간과한 게 있는데 아침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후 늦게 와가지고 많이 체험 못할 것 같지만 알차게 짧은 시간 이용해서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어디가?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야? 자, 이제 티켓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해 봅니다. 입구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라서 설렜어요.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게 있다면 이렇게 소독하는 구간을 지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생소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방문한 거였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도쿄 조이폴리스는 약간 거대한 오락실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쿄 조이폴리스는 무려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개 층에 20개가 조금 넘는 어트랙션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VR부터 시작해 워크스루 그리고 롤러코스터까지 있죠. 가장 먼저 타본 것은 파이레츠 플런더였습니다. 거대한 해골 그림으로 꾸며진 입구가 인상적이라서 눈길이 가장 먼저 갔는데요.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골 눈 안에 스크린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한정된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탑승하고 플레이하는지 프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슈팅을 즐기는 라이드인데 롯데월드에 있는 황야의 무법자와 비슷하더라고요. 말을 타든 마차를 타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는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다음은 그 유명한 하프파이프 도쿄 어트랙션으로 향했는데요. 선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좌우로 움직이는 라이드입니다. 심지어 회전까지 하죠. 굉장히 재밌어 보였는데 대기 시간이 무려 70분이나 되더라고요. 워낙 1회 탑승 수용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조이폴리스는 오후에 입장하면 인기 어트랙션 대기 시간이 다소 긴 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문하는 게 좋죠. 만일 입장권만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파크 곳곳에 있는 이런 기계에서 각 어트랙션 이용권을 따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이콘 라이브 코스터를 탔습니다. 조이폴리스 내 유일한 롤러코스터죠. 특이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닉과 더불어 조이폴리스 캐릭터인 루핏을 섞어서 연출한 부분이 있는데 무려 리듬게임 롤러코스터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탑승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재밌게 탈 수 있는데요. 안전바를 내리면 자기 앞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 타면서 리듬게임 하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게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탑승 직전에 사물함에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대기줄에 있다가 보면 사물함이 나타나니까 안내를 받고 모든 짐을 넣으면 됩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 탑승하는데 리듬게임 화면이 중간중간 등장해요. 탑승 직전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유 색깔에 맞춰서 그 부분을 보며 리듬게임을 즐겨야 하죠. 롤러코스터 트랙 위에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이 차량 움직임에 맞춰서 이동하는 게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마치 다크라이드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빠른 움직임 속에서 리듬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초반 리듬게임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다 타고 나오면 사물함 반대쪽을 열어서 짐을 찾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동선은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요즘 파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물함을 운영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약간 그 리듬게임 하는 느낌? 스크린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스크린 움직인 건 진짜 신기했다. 살만하다. 재밌었어요. 신박했어요. 신박해. 타고 나오니까 스크린 속에서 로핏이 공연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일본인 여럿이서 넋을 놓고 촬영하면서 관람하던데 알고 보니 조이 폴리스의 캐릭터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찾는 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리듬게임하는 롤러코스터에서도 재구원이가 1등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슈팅하는 것도 재구원이 1등 했어요. 역시 특급 전사의 피는 손 못 속입니다. 내가 용납이 안 돼. 내가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아무튼 용납이 안 돼서 다른 걸로라도 뭐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지만 이길 수 없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머더 로지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인산장인데 공포체험 마니아인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무슨 어트랙션인가 궁금했는데 세상에 옛날 롯데월드에 있던 유령성의 초대와 흡사한 어트랙션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헤드셋을 쓰고 입체 음향으로 즐기는 공포체험이었죠. 전에 한번 썰 영상으로 풀어본 적도 있는 어트랙션이었는데요. 제가 롯데월드의 유령성의 초대를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머더 로지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고치라 도저. 머더 로지는 8명이 테이블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즐기는 공포체험인데 실제 살인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무서우면 벗어. 아니? 벗어. 아니 괜찮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공포가 있었으니 바로 사다코였어요. 입구 앞에 거대한 사다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던데 얼마나 설레던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안녕. 이해 못하고. 근데 이 어트랙션은 심상치 않았던 게 중간에 캐비넷에 혼자 들어가야 하고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한다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무슨 연출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역시 내부 촬영이 허락되질 않아서 찍진 못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시시했습니다만 공포 체험을 싫어하는 재구원이는 기겁할 정도이긴 했습니다. 캐비넷 장면은 기대했지만 무난했고요. 난 공포를 싫어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니 방법은 되게 신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시했는데? 근데 뭔지 모르니까 좀 진짜 너무 무서웠어. 운영 방식은 조금 신박하긴 해 진짜. 난 진짜 놀랬어. 말이 안 나오네.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네.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조금 너무 시시하다 이 정도? 그 다음은 포춘 포레스트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옛날 롯데월드에 있던 클레오파트라, 파라오의 계시 같은 형태입니다. 롯데월드의 이 어트랙션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랑 동년배이실 것 같네요. 이건 걸어서 체험하는 워크스루 어트랙션으로 자신의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각자에게 크리스탈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이 크리스탈을 곳곳에 꽂아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마지막에 운세가 나오죠. 이게 바로 그 크리스탈입니다. 곳곳에 이 크리스탈을 꽂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 답들이 기록됩니다. 자, 첫 구간에서는 저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기록합니다. 이름, 나이, 성별, 알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지만 어렵지 않은 영어로 나와서 참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면 신비로운 느낌의 나무 아래에 여러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곳에 크리스탈을 꽂고 역시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크리스탈 체험만 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둘러보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한다거나 연인과 마음이 맞아야 문이 열리는 곳이라던가 신기한 장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스탈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운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깔이 무엇인지 등등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구원이는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휴지통에 버렸는데 이 휴지통은 말하는 휴지통이더라고요. 이제는 신기할 것도 없는 기술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보기 좋더라고요. 조이폴리스 한쪽에는 이런 거대한 스크린도 있었는데요. 이건 사람 얼굴을 스캔해 물범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만 스캔하면 자동으로 내 얼굴을 한 물범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바로 제 얼굴을 한 물범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옛날에 롯데월드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먹이도 먹네요. 롯데월드에 있는 와일드 투어 어트랙션도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들여온 때가 있었죠. 이 외에도 조이폴리스에는 흥미로운 어트랙션들이 많습니다. 스파이시 택시라고 이름 붙은 이 어트랙션은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이고요. 스톰지라는 어트랙션도 일종의 시뮬레이터인데 360도 마구마구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어트랙션도 있는데 이건 구형태의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입니다. 영상을 보며 슈팅을 즐기는 건데요. 역시 마구마구 돌죠. VR 체험도 있습니다. 이건 타워태그라고 가상세계에서 일종의 땅 따먹기를 하는 건데요. 역시 롯데월드가 한창 VR에 빠져있을 때 롯데월드 내에 있었던 VR 어트랙션입니다. 오락실만 가면 볼 수 있는 게임 하우스 오브 더 데드도 있었습니다. 오락실 게임과 비슷한데 놀이기구처럼 덩치를 좀 키운 게 특징이죠. 굉장히 일본스러운 어트랙션도 있었는데요. 이건 일본 괴담을 3D 영상으로 관람하는 어트랙션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는 조이폴리스를 방문했었던 셀럽들 사진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 톰 크루즈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좀 우습게 봤거든요. 우리밖에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았어. 대기 시간이 막 60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는 요소 많고 그리고 약간 게임 요소도 많고 좀 이색적인 테마파크 같은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파크에서 좀 더 게임 요소가 많은 느낌이고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대신 일찍 와라. 롤러코스터가 있는 큰 오락실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그냥 디즈니나 유니버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테마파크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서 즐겨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추천까지는 아니고 시간은 많지 않은데 테마파크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이번 일본 여행의 목적, 바로 해리포터 스튜디오입니다. 극중 캐릭터들의 의상도 볼 수 있고 해그리드의 오두막도 직접 볼 수 있죠. 해리포터가 살던 집 내부는 물론 다이건 앨리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각종 체험도 가능한데요. 저의 연기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